안녕하세요. 보나 뭘보나 혜정보나 보나 박혜정 선교사입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열심히 이제 글을 써오고 계신데요. 혹시 선교사님들 글 쓰시면서 이렇게 쓰는 거 맞나? 나 잘 쓰고 있나?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일단 글을 쓰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글의 방향을 잃지 않고 한 주제를 향하여 똑바로 나아가게 쓰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앞에서 우리가 배우고 또 적용했던 소제목 잡기가 바로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는 테두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글의 내용이나 표현이 잘 되었나 안 되었나, 또 맞춤법이 틀리지는 않았는지, 또 띄어쓰기가 제대로 되지는 않았는지, 앞뒤 문장의 개연성이 있나 없나를 살펴보고 빼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또 더 첨가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이렇게 다시 보고 고쳐 쓰는 과정을 퇴고라고 하지요. 수많은 작가들이 말하길 이 퇴고의 과정은 수십 번을 거쳐도 부족함이 없다고 합니다. 글을 다 쓴 후에는 글을 위해 여러 번 퇴고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요. 그 전에 글을 쓸 때 습관적으로 자주 틀리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잘못 사용하고 있는 말들이 혹시는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먼저 알고 쓴다면 퇴고할 때 들이는 에너지를 훨씬 덜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글을 쓰면서 우리 안에 습관으로 자리 잡은 잘못된 표현들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이미 쓴 글에 적용하고 또 앞으로 쓸 글에 적용해 본다면 더 읽기 편한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퇴고의 과정에서도 글을 고치는 수고를 덜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문장은 주로 빼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것들을 빼야 되는지 한번 차례대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시중에 나와 있는 글쓰기 책에서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부분과 또 저의 생각을 한데 엮은 것입니다. 특별히 더 깊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기 원하시는 선교사님들은 김정선 작가의 내 문장이 그렇게 이상한가요? 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쓰는데 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김정선 작가님이 이것에 대해서 너무 재미있게 잘 표현해 주셨는데요. 바로 글 안에서 적의를 보이는 것들, 즉 적의 것들을 없애자고 하셨어요. 그럼 그 적의 것들,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빼야 할 것은 적입니다. 사전에서 적의 뜻은 그 성격을 띠는, 그에 관계된, 또 그 상태로 된입니다. 사회 현상이나 경제 문제에 관해 쓸 때 적이라는 글자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이때 적을 생략해도 의미에 어떠한 변화도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럼 한번 예를 같이 보실까요? 사회적 현상, 경제적 문제, 정치적 세력, 국제적 관계, 혁명적 사상, 자유주의적 경향, 이렇게 많은 어렵게 보이는 그런 용어에 적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다 적을 빼볼까요? 네, 사회 현상, 경제 문제, 정치 세력, 국제 관계, 혁명 사상, 자유주의 경향. 이렇게 적이 없어도 오히려 뜻이 달라지지 않고 훨씬 깔끔하게 더 뜻도 분명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자어를 쓰면 글이 더 유려해 보인다. 한자어를 쓰면 더 있어 보인다. 더 배운 것 같아 보인다. 이런 생각 때문에, 혹은 그냥 입에 붙은 습관 때문에 적이라는 그런 한자어를 많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빼고 쓰셔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로 빼야 할 것은 의입니다. 다음 예시를 보시고 의를 빼도 되는 문장이 무엇인지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1. 문제 해결, 2. 음악 취향의 형성 시기, 3. 노조 지도부와의 협력, 4. 문제 해결은 그 다음의 일이다. 5. 이제는 모든 걸 혼자의 힘으로 해내야만 한다. 6. 부모와의 화해가 우선이다. 7. 그동안의 올바른 독서 습관을 통해 읽기 체력이 튼튼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글을 읽어도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한번 이 문장을 보시고 몇 번의 문장에서 의라는 글자를 빼도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바로 1번, 4번, 5번, 7번입니다. 의자를 빼도 문장의 뜻이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빼야 할 것은 것입니다. 것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사물, 일, 현상 따위를 추상적으로 이르는 말, 사람을 낮추어 이르거나 동물을 이르는 말, 그 사람의 소유물임을 나타내는 말. 예로 입을 것, 좋은 것,
못된 것, 잘한 것, 내 것, 네 것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것이 아주 이상한 주어나 목적어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한번 그 예를 볼까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 그냥 딱 언뜻 봤을 때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문장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것을 삭제하여 볼까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것을 빼니까 훨씬 더 명확하게 그리고 더 간단 명료, 담백한 그런 문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예를 볼게요. 인생이라는 것을 딱 부러지게 정의하기 어렵다면 그냥 언뜻 봐서는 틀린 문장이 아닌 것 같죠? 그런데 한번 것을 빼볼까요? 인생을 딱 부러지게 정의하기 어렵다면 훨씬 그 의미가 명료하게 다가옵니다. 그 다음에 것은 이제 반복 사용인데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것이라는 글자를 굉장히 자주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상상하는 것은 즐거운 것이다. 뭐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한번 것을 반복하지 않고 뺄 수 있는 것 하나를 빼볼까요? 상상은 즐거운 것이다. 더 낫죠? 네, 그 다음 두 번째,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를 배려한다는 것이다. 여기서도 중복된 것 하나를 빼보겠습니다. 사랑이란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다. 훨씬 문장이 명확하게 다가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볼 것은 예상의 의미로서의 것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내일은 분명히 갈 것이라고 믿었다. 여기서 한번 것을 빼볼까요? 내일은 분명히 가리라고 믿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쫓아오는 사람이 있는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여기서 것을 빼면 어떡할까요? 쫓아오는 사람이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네, 예상의 의미로서의 이 것을 우리가 굉장히 습관적으로 자주 쓰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나도 저렇게 말하는데, 나도 저런 식으로 썼는데. 그리고 아마 지금까지 선교사님들이 써오신 글을 다시 읽어보시면 것이라는 표현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것이라는 그 말을 빼도 전혀 문장에 어떤 변화가 없고 오히려 더 것을 뺐을 때 더 명확하게 그 의미가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것을 빼주세요. 마지막으로 것, 다짐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네, 예시 문장 보실까요? 앞으로 다시는 똑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결심을 했죠. 네, 뭐뭐 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이 다짐의 의미가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바꿔 쓸 수 있을까요? 네, 뭐뭐 하지 않겠다고로 쓰시면 됩니다. 바로 앞으로 다시는 똑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결심했죠. 이렇게요. 네, 이렇게 것을 빼도 되는 경우, 수많은 경우가 있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의 것들에서 마지막 들을 보겠습니다. 열대 과일의 종류에 여러분 무엇이 있죠? 저 생각해 보세요. 뭐 바나나, 망고, 망고스틴, 뭐 용과 등등. 네,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사물을 나열할 때 그 열거한 사물 모두를 가리키거나 아니면 그 밖에 같은 종류의 사물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들입니다. 주의할 점은 들이 복수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이 의미로 쓰였다면 앞말과 띄어 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의존 명사로의 들이 아니라 복수로 쓰이는 들에서 우리가 많이 실수를 범합니다. 이미 복수의 개념을 나타내는 많이, 다수의, 여러분 혹은 또 청중, 대중과 같이 무리 중자가 들어가는 말에는 들을 쳐 쓰지 않습니다. 자, 우리말은 두, 세, 여러 같은 수관형사와 복수형 전미사 들을 함께 쓸 수 없는데요. 중복으로 인한 낭비를 막는 그 언어의 경제 원리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 너희들, 또 여러분, 우리, 너희가 복수이므로 들을 붙이면 이제 중복 오류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의 것들에 대해서 잘못 쓰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거 꼭 빼야 되나요?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쓰지 않아도 문장의 뜻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 편의 글 안에서 적의 것들 표현들이 여러 번 반복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 사용을 피하기 위해서 쓰지 않아도 될 곳이라면 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까지 쓰셨던 글들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또 습관적으로 중복되어서 나타나는 단어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배운 적의 것
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글을 읽어보시고 이 단어가 쓰여진 곳을 찾아서 잘 썼는지 혹은 지워도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퇴고하기 전에 잘 쓰자 2탄으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